안녕하세요. 중년 시대의 임중년입니다. 오늘은 넷플릭스의 영화 대작 전란에 대해 이야기할까 합니다. 전란은 우리나라의 배우 중 칼놀림의 자태로는 가히 1인자라고 할 수 있는 강동원 배우가 또다시 칼자루를 잡았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엄청난 화제를 불러일으켰는데요. 거기에 더해 다채로운 연기로 주목을 받고 있는 박정민 배우와 더글로리 이후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정성일 배우가 합류하여 1대1대1 칼싸움의 진수를 보여주죠. 두 명이 대치하여 맞붙는 장면은 우리에게 너무도 익숙하지만 세 명이 모두 갈등 관계인 상황에서 대결의 합이 교차하는 전란의 액션씬은 멋진 연출로 찬사를 받고 있는 한국 영화에서도 굉장히 드문 씬이 아니었나 싶네요. 또한 길지 않은 러닝타임 속에서도 천영대 갱신, 천영대 종려, 갱신 대 종려의 갈등이 깔끔한 빌드업 속에서 그려졌는데 이를 종반부의 1대1대1 액션으로 매듭 지은 것은 꽤나 마음에 드는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방식 자체가 전란이라는 영화의 정체성이라고 말씀드릴게요. 개인적인 감상으로 제가 영화 전란에서 가장 좋았던 부분은 속도감 있는 전개였습니다. 조선시대, 특히 선조와 임진을 한 시대를 각색할 경우 아무래도 이데올로기적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시간 흐름대로 따져보면 임진왜란 전인 기축 옥사도 당쟁에서 비롯된 것이고, 전쟁이란 것이 결국 국가 이해관계의 무력 충돌이라는 점, 반란은 지배체제에 대한 백성의 항거라는 점에서 영화 전란의 사건은 모두 가치관의 충돌이라는 공통점을 지닙니다. 가치관의 충돌을 그리는 대부분의 영화들은 연출자가 특정 가치관을 조명하면서 관객에게 전하는 주제의식과 메시지가 정해지는데요. 그런데 그 특정 가치관에 당위성을 부여하고자 서사 쌓기에만 몰두하게 되면 글쎄요, 좀 루즈해지기 십상이죠. 그런데 전란은 배우들의 일장연설적인 가르침으로 관객을 설득하기보다는 다양한 등장인물들의 다양한 상황을 보여주고 그에 걸맞는 대사와 행동을 적절한 타이밍에 컷전환으로 제시하면서 각 인물들의 캐릭터와 가치관을 간결하게 제공합니다. 겐실은 사무라이로서의 승부에 집착하고, 천영은 양인이었다가 천민이 되었기에 면천에 집착하고, 종려는 무관자손으로서의 짓눌리의 무게에서 자신을 구원한 동무이자 가족을 해한 원수가 되어버린 천영에 집착하죠. 그렇게 캐릭터가 구축되면 액션만으로도 가치관의 충돌과 주제의식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액션씬의 주인공들은 남자, 장수, 칼이라는 공통점을 지녔지만 이들은 국가도 다르고 신분도 다릅니다. 따라서 이들의 충돌은 국가 간의 전쟁인 전을 상징하기도 하고 기득권 세력과 피지배 계층의 헤게모니 싸움인 란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화의 이름이 전란인 거예요. 그렇게 이해관계와 가치관의 충돌이 극명하게 부딪힌 다음 결국 승부의 결말이 찾아옵니다. 저는 전란에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액션을 선택한 것이 매우 마음에 들었는데요. 멋진 액션 끝에 천영이 홀로 살아남았다는 것은 이 영화가 침략자보다는 지키는 사람의 손을, 가해자보다는 피해자의 손을 들어준다는 것이죠. 영화 전란은 그게 시작에서는 대동계, 마지막 부분에서는 범동계라는 집단이 등장합니다. 세상은 주인이 따로 없고 모두가 어울려야 한다고 주창하는 집단으로 수미상관을 완성한 것은 이 영화가 전달하는 메시지를 확실히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영화의 메시지를 문장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바로 국가는 백성을 품어야 하며 그 소임을 저버리면 백성은 저항할 수 있다입니다. 영화 마지막 장면에는 가면극 속 짐승이 왕인형을 잡아먹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는 위정자의 존재가 단순히 지배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상징하죠. 결국 국가와 왕은 천부인권, 즉 자연권을 국민, 백성에게 위임받은 만큼 국가가 백성을 보살펴야 하는 책임을 져버린다면 백성 역시 자신의 생존을 적극적으로 도모해야 한다는 사회계약설과 저항권 사상의 당위성을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만인의 가치가 헌법으로 보장된 민주주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현대사회는 다양성의 사회인 만큼 더욱 많은 가치관이 부딪힙니다. 그 과정에서 권력 쟁취에만 열을 쏟게 되면 신분제 사회에서나 보일 법한 비정상과 부조리가 판을 치게 되죠. 먼 옛날 이야기인 사극의 메시지에 현대인인 우리가 공감하는 것은 오늘날 역시 비슷한 상황을 마주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는 영화가 마칠 때면 꼭 엔딩 크레딧을 보는데요. 이 영화의 엔딩 크레딧은 좀 독특했습니다. 전란의 엔딩 크레딧은 영화에서의 비중이 아닌 등장 순으로 배역을 소개했는데요. 이 순서만 보아도 이 영화가 모든 사람은 존재만으로도 가치가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연출 스타일에 호불호가 갈릴지언정 저는 이 영화가 일관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높은 점수를 주고 싶네요. 오늘은 영화 전란을 분석함으로써 영화가 액션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영화 내내 엄청난 트롤짓으로
우리의 복장을 터지게 한 선조의 캐릭터를 분석함으로써 영화와 캐릭터 구축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에 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중년시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제보다 더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다양한 인사이트를 드리는 채널입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내용을 드릴 수 있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어제보다 행복한 오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